요즘 하이브리드 인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국산차 판매 순위 5위를 살펴보면 소렌토, 산타페, 카니발, 뭐 스포티지, 그랜저 요 5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네. 이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판매율이 거의 한 70% 이상 됩니다. 근데 가솔린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하이브리드가 더 비싸잖아요, 사실. 네네네. 차량 더 가격. 비싸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더 비싼데도 왜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고집을 할까? 유지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결론은 차값을 빼다 보면 그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유지비가 저렴하다.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좋잖아요. 네, 맞죠. 공인 연비를 살펴보면 2.5 가솔린 같은 경우는 11.7km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8km가 나가요. 고급 네. 중대형 세단인데도 연비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고요. 거의 리터당 6k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네요. 네네. 그러면은 1년간 주행을 했을 때 과연 기름값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자, 저희가 이제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2.5 가솔린 10,000km 탔을 때, 그 다음에 20,000km 탔을 때, 30,000km 탔을 때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2.5 가솔린을 10,000km 탔을 때는 854리터가 필요해요, 1년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기름값이 1,700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되면 거의 1년에 기름값이 145만 1,800원 정도 든다. 네. 하지만 하이브리드로 했을 땐 연비가 좋기 때문에 1년에 필요한 기름이 550리터예요. 이거를 1,700원 곱했을 때는 95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약 한 50만 원 정도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50만 원이면 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 주행거리 보시면 1년에 10,000km예요. 굉장히 적게 타는 그렇죠. 기준이에요. 네네네. 이렇게 타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0km. 아마 20,000km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은데 20,000km 기준으로 한번 보자면 이제 854리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1,600, 1,700리터 정도가 필요하죠. 그렇죠. 네네. 거기에 이제 1,700원 곱하게 되면 1년에 들어가는 기름값이 29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네. 그 다음에 1.6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90만 원 정도. 그러면 1년에 기름값이 약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0,000km 탔을 때는 2.5 가솔린은 435만 원. 그 다음에 1.6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28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기준으로 살펴본 거거든요. 네네. 만약에 2년이라고 하면 10,000km 탄 사람은 100만 원, 3년은 150만 원. 그렇죠. 보통 이제 4년 탄다고 하면 2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00km 타는 사람은 1년에 100만 원, 2년에 200만 원, 3년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예. 30,000km 같은 건 150만 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1년에 150, 2년에 300만 원, 3년에 4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많을수록 이렇게 유지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저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 1년에 2만 킬로를 보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 4년이면 그거만 해도 400만 원. 400만 원 차이에요. 요 정도면 거의 값 근사하게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가솔린하고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약 한 50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한 4년, 5년 정도 타면 이 유지비로 이 기름값만으로도 거의 그 비용을 뽑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세가 적게 든다라는 겁니다. 수용 세단 같은 경우는 배기량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세가 정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2.5 가솔린 같은 경우는 1년에 자동차세가 64만 9,200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600cc 같은 경우는 29만 800원 들어갑니다. 네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35만 원 딱 차이 나네요. 네, 35만 원 정도 차이 나요. 예. 요게 1년에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세입니다. 또 이거 1년마다 그렇죠. 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2년이면 70만 원, 그러네. 3년이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자동차세를 줄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고차 단가가 적다라는 거예요. 기름값 적게 들고 자동차세 적게 들고 공동주차장이라든지 톨비 같은 거 줄일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하이브리드 차값이 비싸지 않냐. 그렇죠.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나와요. 500만 원 정도 비싸거든요. 나는 주행거리가 많지도 않은데 굳이 그걸 탈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값 방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엔카에서 중고차 값을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한번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비슷한 연식에 비슷한 주행거리로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로 하이브리드 22년 12월식 23년형이죠? 네네. 43,000km 탄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22년 12월식 23년형, 요거는 이제 38,612km 탄 겁니다. 요거는 이제 2.5 가솔린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1.6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4,370만 원, 그 다음에 2.5 가솔린은 4,199만 원. 이제
171만 원밖에 차이 안 나네요. 둘 중에 하나 뭔가가 잘못된 건지 네. 누가 허위 매물을 자, 그랜저 하이브리드 네. 23년 5월식입니다. 예. 43,000km 탄 거고요. 오, 요거는 이제 4,370만 원이에요. 네네. 그리고 2.5 가솔린 23년 6월식 요거는 이제 42,700km 정도 탄 거. 완전 비슷하네.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네. 요렇게 네. 봤을 때는 네. 830만 원 차이 나요. 원래 신차 가격이 500만 원 차이 그러니까요. 나잖아요. 네. 근데 가솔린이 감가가 너무 많이 돼서 지금 하이브리드랑 비교를 해보면 신차는 500만 원 정도 차이 났지만 중고차 값에서는 800만 원 차이가 났다. 그만큼 네. 2.5 가솔린이 감가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중고차 값에서 방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하이브리드 자체만 사더라도 유지비 그런 건 상관없이 하이브리드 산 것만으로도 중고차 값 방어가 되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하이브리드를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네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네. 아까 말씀드린 유지비, 그러니까 공용주차장, 톨게이트비, 자동차세, 세금. 그렇죠. 네, 자동차. 그것까지 네네네. 보면 굉장히 비용을 많이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이 웬만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죠. 아, 그러네요. 네. 하이브리드의 장점 다섯 번째, 힘이 더 세다라는 거예요. 2.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198마력에 토크가 25.3이 나옵니다. 네네. 하지만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엔진하고 전기 모터 엔진 이 합산 출력이 나오는 거고 아, 네네. 그래서 230마력이 나오고 토크는 무려 27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좋기 때문에 편안한 안정감 있는 주행 성능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운동 성능도 더 뛰어나요.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앞쪽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엔진 있지, 그쵸. 미션 네, 있지, 맞아요. 네. 그리고 각종 부품들이 다 안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해보면 앞쪽으로 무게가 쏠려 있어서 운동 성능이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니에요. 막 밀리고 그런 일들이 예, 많거든요. 예, 예. 근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뒤쪽에 배터리를 놓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 배분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성능이라든지 주행 안정성이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하이브리드 차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장기 렌트 리스 각종 상담 문의는 유튜브 우측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카카오톡 채팅, 전화 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밴드 카카오 채널을 가입하시면 최신 프로모션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장기 렌트 리스는 뭐다? 모토 다이렉트. 장기 렌트를 네네.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게 더 좋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랜저 2.5 가솔린으로 봤을 때 차량가 3,768만 원이고요. 계약기간 36개월, 주행거리 10,000km, 선수금 30% 넣었을 때 장기 렌트 최저가가 295만 5,18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차량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렌탈료가 더 비싸게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1.6 터보 하이브리드 차량가 4,434만원.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4,291만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차량 가격을 살펴보면 약 500만원 정도, 530만원 정도, 그 정도 차이 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장기 렌트 계약 기간 36개월, 선수금 30% 넣었을 때 장기 렌트 최저가가 28만 400원입니다. 더 싸죠? 네네네. 더 싸게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중고차값 방어가 잘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도 이 잔존 가치를 더 높게 잡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감가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금액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이브리드가 비싸도 살짝 비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량가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차량을 구매하실 때는 네. 되도록이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아. 자,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뭔데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출고 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완전 문제. 인기가 많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찾는단 말이에요. 산타페, 소렌토, 뭐 카니발, 그랜저, 그 다음에 아반떼까지 하이브리드는 출고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아반떼 같은 경우는 10개월 이상, 네. 그 다음에 그랜저는 3개월, 네. 요거는 좀 빨리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소렌토 7, 8개월, 산타페 5개월, 카니발은 무려 1년 이상이 걸려요. 네네. 특히 카니발 같은 경우 그래비티는 18개월? 뭐 20개월 이 정도 그랬던 것 걸립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는 사실 참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기다려요? 예, 예, 예. 그동안에 가격도 오를 거고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빠르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 렌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네.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기 있는 차들을 미리 선발주해서 네. 대량으로 재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저렴하게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하이브리드를 찾는 고객님들이 대부분 장기 렌트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90% 이상이 하이브리드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야, 빠른 출고 때문에.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대략 한 6가지 정도 가솔린보다 하이브리드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 웬만하면 하이브리드로 출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